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4장 공정관리와 작업환경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관리입니다. 공정이나 작업관리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 자, 제조 공정관리에 필요한 제품 설명서나 공정 흐름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흐름도나 작품 설명서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있지만 초보자들 위해서 아니면 항상 비치를 해둬서 누구나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흐름도를 작성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의 요소 분석을 통해서 중점 관리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된 주요 관리점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공정을 관리해야 되고요. 위의 요소 중점 관리 요소 해썹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위험성이 있는 것들, 내가 제조 공정을 어떻게 했을 때 제품이 제대로 나올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을 좀 없애는 그런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정별에 의해 요소 파악 및 예방법입니다. 위 요소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해서 식품의 판매 금지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가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위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생물학, 미생물적인 방법이라든가 화학적인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 그거는 공정별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예방을 꼭 해야 합니다. 자, 작업 환경의 관리이고요. 작업 환경은 작업장의 위생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구에 작성하는 서식으로 업장별 및 구획별 작업장 위생에 대한 세부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장에 위치되어 있는 작업대라든가 도구, 소도구들 같은 것을 잘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작업 환경의 위생 지침서겠죠. 자, 하나씩 볼까요? 우선 작업대입니다. 작업대. 불시성이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질을 사용한다. 작업대 표면이 싱크는 매번 사용하기 전에 씻고 소독을 해야 한다. 우리 작업대를 보시면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무판 같은 경우에는 제빵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는 뭐 보통적으로 제빵 제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때 차가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대리석에다가 하는데 이거를 매일같이 세척을 매일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독도 해야 됩니다. 우리 알코올 갖다 해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뿌린 다음에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냉동기기입니다.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냉장실은 5도씨 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냉장실은 뭐 0도에서 10도 사이, 그 다음에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1년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테리아, 진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1일 1회 또는 주 1회씩 사용할 정도로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하죠. 냉장고나 냉동고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청소하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완전히 다 꺼낸 다음에 닦고 소독한 다음에 다시 유통기간이 지난 거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믹서기입니다. 믹서볼과 부속품의 분리 후 음용수의 중성 또는 약 알칼리성 세제를 전용솔로 뭉쳐서 세정 후 깨끗이 헹궈서 건조해서 엎어서 보관을 한다. 믹서기를 보면은요, 그냥 닦고서 물기 제거하지 않고 그냥 올려놓는 경우 있어요. 엎어놓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물이 안쪽에서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테리아 같은 것이 번식할 수가 있으니까 꼭 깨끗이 닦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해서 뒤집어서 놓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효기입니다. 발효실을 사용 후 철저하게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시키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발효실은 발효가 끝난 후에 물을 빼고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발효실을 사용하고 나면요. 발효실 꼭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쪽에 유리에 묻어있는 것을 다 습기를 다 제거하고 사이사이에 있는 렉 사이에 있는 것도 다 깨끗이 닦아놓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물바지 있잖아요. 물바지에 있는 물도 다 배출을 해서 없앤 상태에서 그 다음날은 새로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븐입니다. 오븐 클리너를 사용해서 그름을 깨끗이 닦아주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 2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오븐 클리너를 이용해서 오븐 안쪽 그 다음에 유리 부분 밖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튀김기입니다. 따뜻한 비눗물을 팬에 가득 붓고 10분간 끓여서 내부를 충분히 깨끗이 씻은 후에 건조시켜서 뚜껑을 덮어서 사용해야 된다. 튀김하고는 내일 또 사용할 건데 뭐 그냥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튀김기도 기름을 다 제거하고 안쪽에 다 따뜻한 비눗물을 위해서 깨끗이 다 닦아 놓은 다음에 뚜껑을 물기 제거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파이룰럭입니다. 사용 후 헝겊 위나 가운데 스크래퍼를 부분을 이물질로 소를 깨끗이 털어낸 다음에 청소를 철저하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작업대 세척 순서입니다. 작업대 세척 순서. 작업대 주변을 정리하고 음영에 적합한 40도 정도의 온수로 3회 동안 씻어서 작업대를 세척을 하시면 되겠고 스펀지에 중성 세제나 알칼리성 세제를 묻혀서 골고루 문질러서 작업대를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영수를 세제를 닦아내고 완전히 건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70% 알코올 분무하여서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살균을 처리하면 작업대의 세척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바닥 소독기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작업장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외부에 있는 어떤 먼지라든가 이물질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입실 시 발바닥 소독조에서 발을 올려놓고 바닥을 비벼서 발바닥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고요. 매트에 발바닥을 올려놓고 물기를 제거하고 매트에서 발바닥이 묻어있는 물기를 말린 후에 작업장 내로 들어간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작업하는 공간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작업장 주변의 환경 관리를 한번 볼까요? 건물의 외부를 보면은 오염원과 해충의 유입이 방지되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또는 건설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건물 외부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재 반입문이 있는데요. 자재가 내가 손님이 들어오는 이 문하고 자재가 들어오는 문하고는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 셔터문을 이용하거나 전동차 등의 출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 셔터문이 아니고 내가 누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오염, 교차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작업자 현장에 입실할 경우 반드시 손 소독기를 이용해서 손 소독을 실시하고요. 발바닥 소독기에서 실내와 바닥을 꼭 소독을 한 다음에 자재 반입을 해줘야 되고요. 외부에 있는 어떠한 환경 요소를 내부에서는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탈의실입니다. 작업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외부에서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일반 외출복과 깨끗한 위생복이 구분해서 보관해야 하고요. 내가 외부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입고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외부 손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외부 옷을 입은 분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입는 별도의 작업복을 입고서 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발바닥 소독기입니다. 현장 출입문과 자재 반입문을 설치하고 현장에 입실할 경우 발바닥 소독기를 사용해서 소독한 후 입실해야 합니다. 발바닥 소독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발바닥은 어디든지 신발은 어디든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에 신발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